저는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성격입니다. 성격도 팔자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성격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꼭 고지를 점령하지 않더라도 성격을 잘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팔자를 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게 씨앗이고 그릇이고 어떤 특징이고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격이라는 거죠. 성격. 그래서 성격을 이 사주를 딱 보자마자 하는데 성격을 읽으려고 하는 연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격을 파악할 때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축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세 가지의 축은 첫째는 뭐냐? 1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 내적인 성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면의 세계,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격의 두 번째는 밖으로 그 사람이 드러나는 외적인 성향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나머지 기타 어떤 요소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내적인 성정은 A, 그 다음에 외적인 성향은 B, 기타 요소는 C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합친 게 한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러면 A는 다시 둘로 나누어서 A-1이 있고 A-2가 있고 B도 똑같이 B-1이 있고 B-2가 있고 C도 똑같이 C-1이 있고 C-2가 있다. 그러니까 A의 요소는 A-1과 2가 합쳐서 A의 내면에 들어가는 거고 B-1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은 1, 2, 3, 4, 5, 6 6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어떤 성향이 땡땡땡땡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습을 많이 해요. 연습. 이런 것들을 볼 방법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A-1 이것은 적천수에 나와 있는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무종 양간이냐 음간이냐를 가지고 명분이냐 실리세력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명분형이냐 실리세력이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양간인 분들이 내담자인 경우에는 상담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간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안 들어쳐먹는다.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공무처럼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음간들은 실리세력형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상담자가 이게 역술인이 뭔 이야기 해주면 자기가 필요한 말 쏙쏙 들어가지고 다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쳐먹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2가 이제 갑부터 보는 거죠. 갑을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우시면 돼요. 항상 저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하세요. 목, 화, 토, 금, 수 이걸 떠올려가지고 목은 뭐다? 어지리 사랑이죠. 화는 뭐예요? A거든요. 토는 뭐예요? 믿으심, 신뢰. 금은 뭐예요? 의리. 수는 지혜.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성적으로 묻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이니까 약간 이게 감정적으로는 분노 조절에 있고 이것은 화는 뭐예요? 웃음, 기쁨, 이건 생각. 이것은 금은 슬픔. 그 다음에 수는 공포. 이런 요소가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이것은 뭐 시작이고, 뭐 계획이고, 뭐 공부이고, 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화는 뭔가 열정이고, 드러냄이고, 그런 거 있죠. 드러냄. 그 다음에 추진, 전개함. 그 다음에 토는 중계, 중앙, 정착, 중요. 이런 거 연결해요. 연결 중계죠. 연결. 그 다음에 금은 결실이고, 행동이고, 구분하는 거고, 분리하는 거, 분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수는 밤이고, 휴식이고, 지혜이고, 생리적이고, 모음. 이런 기운이 좀 있어요.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오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다? 이게 갑과 을이고, 여기가 병과 정, 여기가 무와 기, 여기가 경과 신이고, 여기가 임과 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19페이지 일간별로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굵은 글씨가 있고 조그마한 글씨가 있죠. 여러분들은 둘 다 보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굵은 글씨는 좀 외우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제가 하나 정리를 해서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 자, 갑은 뭐하다? 자존심이 강하고 뭐한다? 굽히지 않다. 그래서 밑에 보면 리더십. 갑은 항상 시작이잖아요. 시작하는 거고, 시작이니까 내가 앞에 나서는 거죠. 시작. 리더십, 통솔력, 책임감. 그런데 갑의 속성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구속이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 이게 또 그것도 있죠. 이게 번개, 바람, 이게 태양, 별, 동계구름, 먹구름, 이것은 달, 여기는 서리, 여기는 이슬, 여기는 비. 절대 이슬을 여러분들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오류를 범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이슬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습도를 물방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대기 중에 있는 물방울을 한번 대기 중에 있는 습도를 물방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듭니다. 이거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끌어모으는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이 임수는 막 모으는 걸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임수의 특징이 이런 게 이슬이라고 하면, 야, 하나로 모으는 힘이 엄청 강하겠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1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숫자 1. 그래서 여기에 유일성, 편집성, 은둔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은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도 있다는 걸 참고해서, 자, 다시 갑으로 돌아오면 돼요. 갑은 뭐야? 버럭버럭 성질을 잘 내죠. 분노 조절도 있잖아요. 성질도 잘 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구속이나 간섭을 싫어한다. 그다음에 을은 대화와 타협 능력. 이게 말이죠, 말. 기본적으로 여기는 말, 여기는 행동. 이게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은 말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갑도 선생님 많이 하죠. 뭔가 가르치는 거. 야, 말로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을은 입에 뭐가 붙었다? 바람이 붙었어. 아까도 맞더라. 오신 분이 을일간. 아까 여기 을일간에 월치의 술이 있어. 말 하나는 끝내줘. 옆에 같이 온 사람이 인정. 너무 잘 말에 바람이 붙었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 분야에서 일하는 게 좋은데, 사교성이 좋고 달변가, 융통성. 여기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을은 최소, 갑은 뭐야? 리더, 보스. 여기는 을은 뭐야? 달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전체를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절대 공부 안 됩니다. 하나씩 해야죠. 갑을 보면 뭐 한다? 야, 갑질하는 놈. 이렇게 외워놔. 이렇게 외워놓고 나중에 너무 쉬워. 이제 다 입에 붙었어.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야. 구속이나 간섭을 싫어해. 야, 갑들은 간섭 되게 싫어해. 이렇게 해가 붙이는 거야.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내게 이게 소화가 되지. 이걸 어떤 분들 특징을 달라내 올라오고 외워보세요. 제가 자신합니다. 금방 싹 잊어버립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을은 굉장히 달변가가 많고 꾸미는 일, 이런 거에 있어요. 환경에 적응이 되게 잘하죠. 밑에 편재성, 정제성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지금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심화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요즘에 대만 명리에서 뭐 학원충이라든가 뭐 양상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부분으로 서양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명리에다가 적용하는 건데, 이것을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화는 싸가지. 화 나오잖아. A.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는 기본적으로 그냥 싸가지, 상하 질서. 병화 정화들이요 싸가지 없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병화 정화들은 아유 싸가지 없는 걸 싫어하겠네. 그래서 병화 정화는 싸가지. 진짜 쉽네. 그래서 병화도 A 발라. 그리고 백종원이도 병화가 3개가 있습니다. 병병병. 병화 일간에 병병병. 그러니까 식도락가가 많아. 식도락가. 그러니까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쾌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할 건 병화는 뭐다? 까발리는 거. 드러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밀을 잘 노출합니다. 그리고 불이기 때문에 뭐하다? 냄비근성. 빨리 끓어오르고 빨리 식어. 이게 병화의 최대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드러내는 거, 밝히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남의 비밀까지 밝히니까 문제가 되고, 때로는 자기의 기운이 자꾸 끌어올랐다가 너무 빨리 식어. 냄비근성. 저거는 그냥 냄비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병화들이 이게 약간 조직의 문화를 깨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병화들은
삐딱선을 타면, 병화가 삐딱선을 타면 관둡니다. 근데 그냥 안 관두고 뭐 한다? 주변에 자기 영향력을 주면서 관둡니다. 그러니까 몇몇 데리고 가서 관둬버립니다. 그런 거죠. 되게 많아요. 병화들은 굉장히 냄비근성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병화가 만약에 사주에 금이 없으면 이게 환장을 노리시는 거예요. 금이 결실이잖아요. 근데 병화는 냄비근성인데 금이 없어. 그럼 뭐야? 진짜 이 사람은 완전히 떴다방. 시작하고 사라져버리고 시작하고 사라져버리고 결실이 없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 종합에서 보는 연습을 하시나요? 그리고 인성이 없어도 마찬가지죠. 병화일간이 식상이 발달돼 있어. 그럼 뭐야? 식상은 뭐예요? 식상은 먹이고 기르고 막 의식주기가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악셀이다. 식상은 질주 본능입니다. 아까 보면 상담하신도 사주에 상관이 딱 두 개 떠 있어. 영향표 병화로 딱 떠 있더라고. 선생님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보면 무조건 일단 지르고 후회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 자기 옆에 있는 사람처럼. 선생님은 그래서 절대 쇼핑몰이나 홈쇼핑에 노출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 그것도 병화로 식상이니까. 근데 그래서 일간이 병화인 사람들은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왜? 인성은 뭐예요? 브레이크 역할. 식상은 악셀레타, 인성은 브레이크.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화는 하여튼 그런 속성이 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정화는 외유입니다. 정화는 뭐다? 외유입니다. 전형적인 외유입니다. 그래서 정화는요 굉장히 열정이 많아. 열기. 그래서 정화는 열기가 많기 때문에 정화들이 연애를 잘합니다. 정화들이 연애하면 진짜 연애의 프로는 정화들입니다. 따뜻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녹여내는 거죠. 그리고 동정심도 많고 애의도 바르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정화는 너무 논리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따져볼까 하면 얼른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치밀하게 따집니다. 정화는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하니까 진짜 피곤해. 정화일간이 한번 그렇게 하면 나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너무 피곤한 사람. 그래도 매력적인 것은 연애의 프로, 열정적이고 온정이 많아. 병화나 정화는 기본이 뭐다? 싸가지 없는 꼴을 못 봅니다. 싸가지 없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A범들을 되게 따집니다. 제가 대충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거예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몇 가지만 읽고 넘어갔다 해서 나도 몇 가지만 읽고 넘어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무토는 연결 중개죠. 중개인데 어디에 사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무토고요, 기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무토는 양의 극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 추진력 여기 보시면 되고, 기토는 여기가 양이고 얘가 음이잖아요. 너 가장 높이 올라갔으니까 여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양의 위치에 있는데 이 안에서 기토는 이제 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양과 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토의 대명사는 이중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음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아. 유부다, 갈팡질팡, 우왕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기토예요. 그래서 기토는 기본적으로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좀 갖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런데 기토의 또 하나의 또 여자 기토들은 무조건 이걸 떠올립니다. 그냥 여자 기토는 그냥 이렇게 바로 붙여요. 비서, 경리, 회계, 세무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종사를 하면 기토일간들은 잘하더라, 성격에 맞더라. 그래서 기토는 약간 우유부단하고 좀 박쥐를 떠올리면 돼.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또 기토일간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바람피 조심. 기토일간 남자들은 천해질. 누가 여자가 다가오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여자나 다 좋다고. 그래서 바람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기토일간들의 그런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토일간들한테 뭐라고 하냐, 뭔가 결정을 좀 너무 생각이 많으면 힘듭니다.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시고 피력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자기가 이게 성격을 고칠 수 있지. 안 그러면 박쥐 같은 사람으로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경금은 말보다 행동이죠. 말보다 행동. 그래서 결단력, 소신, 의리를 대표하고 딱 부러지죠. 그래서 경금들은 아주 딱딱딱딱 부러지는데 금들은 항상 뭐가 있다? 분리분배를 깔고 있습니다. 너와 나를 나눈다.
경금하고 신금들은 무조건 뭐한다? 나눕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것만큼 사람 진짜 피곤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편 내 편을 나눠버리니까. 그 경금하고 신금들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게 습성이 있습니다. 성격에. 근데 이게 잘 쓰면 좋은데, 그래서 경금 신금들이 공직. 경금은 이제 주로 이제 군인, 검찰, 경찰. 신금은 뭔가 공직에 큰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배신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떠나서 경금은 뭐하다? 아이고 의리, 행동, 탁 부러지는 것, 구별하는 거, 혹해하고 결론, 결실을 잘 하는 거죠. 야, 뭐 하면 하지, 뭘 고민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경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금, 외골수를 또 외골수.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해요. 자기 세계가 강하다는 말은 외골수라는 뜻이죠. 외골수. 그다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변합니다. 신금들한테 그러니까 경금도 마찬가지지만 경금 신금들은요 말 많은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말 많은 싫어해. 예, 하면 하는 거고 말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근데 신금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신금은 왜? 자기 세계관까지 강합니다. 경금은 그래도 좀 타협이라도 하지. 신금은 타협 일체 없어. 그래서 신금이 내 사람을 만들면 배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경하고 신들은 좀 의리가 있어요. 특히 신은 배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들이 매력적인 게 배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정이 너무 없어. 냉정이. 기획 능력,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너무 예리하고 냉정합니다. 이런 게 좀 그래서 신금들이 너무 이제 좀 예리한 바늘 이렇게 그런 거죠. 칼로 누가 여러분들을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대는 게 무서워요. 그게 경금이에요. 신금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다가 바늘로 쫙 누가 더 무서워? 신이. 그게 신이야, 신. 그래서 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신비롭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병들한테는 비밀을 속삭이지 말고. 정화는 연애의 대상으로는 딱인데 정화가 논리적으로 따져볼까 하면 도망가는 게 참치죠. 갑은 니 잘났다 해주면 되고, 그래 니가 대빵해,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구속 간섭하는 시. 그 다음에 을은 을한테는 마이크를 주는 게 좋습니다. 떠들어 그냥 우와 잘한다. 그 다음에 기토는 야 생각 좀 그만해. 우유부단. 야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결정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계. 임자를 하면 뭐다? 무조건 유일성, 편집성, 운동성이죠. 하여튼 모으기 선수죠. 잘 모으고 안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단 임이나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뭐 지혜를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는데 임수는 특히 절대적으로 자기 손에 날 짓을 안 합니다. 굉장히 모으는 거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재주가 비상합니다. 두뇌도 총명하고 심오한 지혜인데 일단은 속을 알 수. 바다 속을. 이 임수들은 자기 속내를 그래서 은큼하다는 말을 많이 듭니다. 속내를 잘 쉽게 읽기가 힘듭니다. 임수. 그래서 임수들의 그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면 큰일을 합니다. 임수들은 그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일성. 짜장면집에 가면 10명 중에 9명이 짜장면을 시켜도 임수는 싫어. 나는 짬뽕. 이렇게 해서 나만의 어떤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가 그게 잘 쓰면 매력인데 잘못 쓰면 남들에게 굉장히 뭐한다? 미움털 박히기 바라죠. 쟤 뭐니? 막 재수없게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 게 또 임수야. 근데 임수의 성격을 알면 인정해주면 임수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도 되게 많거든요. 임수는요 뭉쳐지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약간 편집성도 있고요. 한번 자기가 꽂히면 그걸 잘 딱 지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둔할 때는 너무 이제 갇혀있는 그런 게 좀 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임수일관들이 바람기 조심해야 돼요. 여자는 음이니까 이성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성을 빨아들이는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이게 뭐냐면 진공청소기처럼 자기가 다 끌고 막 하고 해싣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임수일관들 바람둥이 진짜 많습니다. 개는 잘난 체 대마왕입니다. 잘난 체 대마왕. 그래서 겨울왕국의 일사. 그래서 개수일관들은 뭘 먹고 산다? 칭찬을 먹고 산다. 그래서 개수일관들은 칭찬을 해주면 정말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사람들에 와서 잘 어울리죠.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개수도.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이것도 약간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한여름에 날씨란 이야기도 많이 하죠. 갑자기 날씨가 맑았다 갑자기 비가 먹구름 뒤에서 막 비가 내리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셉니다. 이 기토는 너무 우유부단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야? 천진난만한 아이처 같은 이중성. 기분이 어떨 때는 아주 좋았다가 갑자기 한번 슬퍼지거나 우울해지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자꾸 건들거나 자극을 주면 진짜 속으로 막 그 용서치 않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약간 변덕스럽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환상에 빠지기도 많이 한다. 뭐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일단 개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을 것 일단은 첫째 얼음이다. 너무 냉정. 그 다음에 왕자병, 공주병, 잘난 체죠. 그런 게 있고 천진난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수일관들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특징을 좀 알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변화를 줘야지 그렇지 않고 개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버리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수가 잘 스스로 컨트롤 많이 하시게 되면 멋져 보이는 게 또 개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수가 누구하고 잘 어울린다? 무토하고 잘 어울린다. 무게함, 나중에 천간함을 매우겠죠. 그래서 개수일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무토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잘 통합니다. 이 정도로 일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적 성향. 외적 성향까지만 해놓고 C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외적인 성향의 이제 기본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B자식 요게 일간으로 보는 거라면 이건 월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월지로 보는데 첫째 B자식은 뭐다? 이게 동물적인 거. 동물적인 속성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이 B자식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부터 보면 지가 뭐예요? 지는 월지 지가 있다면 지가 있는 모여다니는데 사귀었죠. 지는 사람이 가면 도망가 버리는데 눈치가 빨라. 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인덕이 없어. 지가 아무거나 처먹을까요? 아닙니다. 지가 좋아하는 것만 파고 들어가죠. 식성이 까다로워. 이게 이렇게 외워놓으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쥐가 사교적이다, 인덕이었다, 식성이 까다롭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치가 빠르다. 한번 해보세요. 월치 지니는 사람들 맞는다니까. 그게 다 100% 맞지는 않지. 그 중에 상당히 맞는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나중에 성격은 결합을 해야 돼요. 다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치 지가 있다라도 만약에 월치 지가 있다, 개가 있고 지가 있다. 그럼 이게 눈치가 빠르겠어요? 안 빠르지. 자기 중심. 그죠? 눈치 빠를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중심이. 오히려 눈치가 없지. 다 달라져 버려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뭐야? 비교이잖아. 달라지지. 근데 이게 식상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다르게 쓴단 말이니까. 외우는 게, 먼저 이걸 외워놓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나중에 써 결합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소가 있다. 그러면 소가 있으면 무조건 소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소가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소는 행동이 느리다. 착실하다. 근데 소를 막 엉덩이 툭툭 치고 막 건들고 막 소 앞에서 알짱거리고 소 욕을 막 뺏어버리고 소 성질 냅니다. 성질이 뭐냐? 소뿔. 우리 있잖아요. 행사에 가면 소싸움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러게 소는 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행동이 느리고 자존심을 건드는 뿔로 들이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사람들 볼 때마다 월지에 소만 있으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깔아놔. 맞든 틀리든 내 생각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월지에 호랑이 있다. 호랑이는 인간들 세계에서 안 살잖아요. 산속에 있어요. 그게 염세적이야. 그리고 호랑이 어떻게 돼? 공격적이잖아. 호랑이가 토끼를 쫓아갔는데 토끼가 토끼굴로 들어갔어. 그러면 호랑이가 그 앞에서 토끼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가요? 아니야. 포기하고 가버려. 자포자기가 빨라. 그 다음에 호랑이는 멋진 무늬가 있잖아. 호랑이 범호라고 하냐. 범피. 그건 뭐야? 용모가 준수하다. 그러니까 호랑이 하면 웅변에 능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오래 간다니까요. 호랑이 있으면 월지에 호랑이 있어. 염세적이고 이기주의고 공격적이고 자포자기 빠르고 몸식 이렇게 쫓아가는 거. 동물적인 거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동물을 보지 말고 동물적인 속성만 여러분이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토끼 있다. 토끼는 일단 아까 모기양 그렇죠? 영리하고 그다음에 토끼니까 토끼는 몇 시다 몇 시? 5시 반부터 7시 반. 일어나서 세수하고 꽃단장하는 시간이니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토끼는 성급한. 토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쟤는 토끼 같아. 너무 성급하다는 거. 논리적이고, 토끼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목기운이니까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리분별. 좌우를 나누잖아요. 사리분별을 다.
용이야. 아우, 용의 옷을 입은 사람 누가 입었지? 왕이 입었네. 그러니까 막 통이 크고 현실적인 집착, 현실에 집착 안 하고, 왕이 언제 현실에 집착하겠어요? 통 크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주변 눈치 안 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용을 딱 보는 순간 왕을 떠올리는 거야. 야, 얘 현실적이지 않고 주변 눈치 안 보고 지 마음대로 하겠네. 뱀 아주 교활하죠. 교활해. 그러니까 영리, 교활의 대명사 앞에 영리가 있지. 그 다음에 뱀, 숨은 재주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진짜 숨은 재주가 장난 아닙니다. 뭐 숨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물속으로. 숨은 재주가 숨어 있는데, 숨어 있고. 뱀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은 교회가 잘 안 가는 거지. 뱀 있잖아요. 막 아무거나 다 큰 거 다 먹어, 한 입에 다 먹으려고. 한 입에 먹어버리려고. 뱀이 이렇게 야금야금 베어먹는 거 봤어요? 한 입에 넣어버리잖아요. 허영심이. 이렇게 속성들을 이해하면 오래 가는데, 그냥 책에 있는 것만 갖고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지. 그다음 말은 여기서 유니콘을 또 유니콘. 실리적이 말은요, 이 말에다가, 말 눈높이에다가 이게 막대기를 하나 보면 말은 거기를 못 갑니다. 찍지를 못해. 눈높이에 있으면. 그래서 말은요, 이렇게, 눈높이 거기 있으면 고개를 숙여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절대 없습니다. 개구멍은 있어도 말구멍은 없어요. 무슨 말이야? 말은 자존심의 덩어리야. 자기 눈에 뭐 시야에 걸리면 항상 서서, 말은 또 서서 자잖아요. 서서. 그렇게 이게 뭐야? 굉장히 현실적이야. 실리적이야. 근데도 한 번씩 유니콘을 생각하면 너무 환상해. 유니콘, 아주 유니콘, 막 뿔 날리는 말 있잖아요. 그 생각은 뭐야? 환상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 현실에 집착을 또 안 합니다. 게으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야, 청소를 내가 왜 해? 이런 지저분한 것은 뭐 딴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저 멀리 환상 속에 사는 동물이라. 그래서 말이 있는 사람은 게으른 경향도 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의 사진 한번 봐봐. 인터넷 가서. 그 사진을 보면서 양이, 야, 얘가 희노애락을, 양의 희노애락을 읽을 수 있는 거지. 양이 우는 모습, 양이 웃는 모습 안 보이잖아요. 희노애락이 그러니까 남에게 자기의 좋고 싫음을 드러내지 않고요. 또 양이 꼿꼿하게 매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거만한 모습, 지가 힘도 별로 없는 것이 지가 대단한 것처럼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거만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좋고 싫음을 드러내지 않고, 월지 원숭이 다 알잖아요. 유머러스하다, 유쾌하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월지 원숭이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월지 원숭이 있는 사람 특징이 입에 항상 보면 입가에나 눈 주위에 웃음주름이 있어요. 웃음주름이 많습니다. 월지 원숭이 있는 사람들은 유쾌한 거, 되게 밝고 쾌활한 거 좋아합니다. 월지 원숭이 있는 사람 다루기 되게 쉬워요. 어떻게 되나? 재미난 거리로 해갖고 유도를 하면 그 사람은 되게 기분 좋아. 감정 기복이 굉장히 있어요.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는 제주를 잘 넘죠. 제주가 비상하고. 원숭이가 똑똑합니다. 더구나 요게 이 글자가 하늘을 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출귀몰. 서유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는 중간계 동물입니다. 인간 중간계. 그래서 이름 글자로 신통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제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이 신자가 3개입니다. 성당에서 이렇게 막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성령 기도입니다. 공사원이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많이 남는다고. 그 기도바 내가 그래서 엄마는 하늘하고 안테나가 연결돼 있어서 그래. 애지몽도 잘.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은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직전부터해서는 주변에서 하도 무당으로 기운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걸 피하고 있습니다. 절을 잘 안 갔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닭이 있다. 제가 10중 8구 맞췄다고 했죠. 월지에 닭이 있으면 뭐다? 필요 이상으로 생각이 많다. 닭대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단순한 기회도 있어요. 단순한 것도 있지만 이게 필요 이상으로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보다 신경과민적인 생각. 그래서 조직생활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개는 제가 월지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떠올리면 돼요. 우리 원장님이 월지에 개 있었는데 월지에 개가 있으면 말 주변이 탁월하다. 제가 사주에 목이 없는데도 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월지 개 때문에. 말 주변이 탁월해요. 음량도 풍부한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개소리를 할 때가 있다. 그다음 월지 돼지 있다. 월지 돼지 있으면 무조건 건망증 또입니다. 건망증. 월지 돼지 있는 사람들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 월지 돼지. 우리 돼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삼겹살, 목살, 많은 것들을 내어주죠. 그러니까 희생적 식. 여러분들이
데이지를 딱 보면 희생정신이 좋고 건망증, 남이 안 하는 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월지 기준의 외적 성향은 여러분들이 그냥 통으로 보시면 돼요. 비겁, 식상, 현재, 정제, 뭐 평관, 정관 이렇게 관성, 인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 여기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